자, 이번에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속옷 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했고, 그래서 특검이 이제 물리력 행사를 예고하자 곧바로 그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맞섰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법무부 장관조차 전직 대통령이 보여서는 안 될 민망한 행동이다라고 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그 향후 특검 수사는 지금 어떻게 흘러간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김건희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다가 당한 그랬죠. 일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영장 기한이 7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집행 기한이.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김건희 씨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특검이 월요일에 발표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중에는 집행하지 않겠다. 예. 저는 그때도 김건희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이 도저히 그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특검이 좀 알리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진술은 뻔히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뭔가를 하고 있었던 대통령과 관련돼서 벌어진 일이지 나는 상관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할 것이고, 예.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브리핑을 하면서 김건희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윤석열의 출석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런 어떤 국민적인 여망이나 여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서 7일 날 반드시 집행해서 끌고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간에 가지고 있었던 공적인 위치라고 하는 게, 특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됐을 때도 검사와 검찰총장, 대통령을 거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예. 그러면 이런 자가 그렇게 속옷바람으로 나자빠져가지고 뒹굴어서 체포를 면한다면 이게 사회나 다른 피해자들한테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무슨 마약 사범이나 주치폭력 사범이 막 옷 벗어 던지면서 막 난동 부리는 이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어떤 법의 공평함이나 엄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확실하게 집행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그 모 직원께서 네. 그 들어놓았다 하니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더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 기억나시나요? 장모? 예, 바로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뭐. 바로 하시네요. 그 사건도 제가 고발해가지고 그 실형 나와서 들어놓았던 사건이니까 당연히 기억하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참 저는 무모한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느끼는 것이, 그래도 검사질을 하면서 나라의 녹을 먹었던 사람인데 그 구치소가 CCTV가 제일 잘 돼 있는 데란 말이에요. 예.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그게 안 찍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어이가 없고, 그거를 그냥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이걸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변호인들이 또 그거에 맞장구를 쳐가지고 그런 뭐 어마어마한 얘기 많이 써놨잖아요. 자율신경계가 어떻고 뭐 건강이 어떻고 더위가 어떻고 막 그 전혀 앞뒤 안 맞는 얘기들을 또 많이 써놓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구치소나 특검 측을 굉장히 심하게 비난했잖아요. 뭐 엄청난 인권 침해를 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해서 그걸 공개하면 명백해질 거 아니에요. 좀 윤석열이 그 평소에 그 단호한 모습처럼 그렇게 좀 동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 최은순 씨 같은 경우 이제 들어누웠던 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 땅 매입 과정에서 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 위조한 혐의로 거, 항소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 누워가지고 경위들에 의해서 들려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 최은순 씨가 들어누워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뭐 정대택 선생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네, 그때 그랬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떤 모습일까가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 집안에 그 나름 그 본인들끼리 공유하는 어떤 행태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이게 범죄 공동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응하는, 공권력에 대응하는 방식도 똑같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번에도 또 그 들어누웠다가 경위에서 들것에 실어 나가는 게 재현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뭐 참 그 무겁기까지 해가지고 교도관 분들 너무 고생하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법무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이건 민망한 행동이니까. 네.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그런데 지냈으니까. 이게 그 공자께서 맹자께서 그 사람이 짐승과 구분되는 걸로 이렇게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뭐 이런 것들 예. 많이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 사람들 측은지심, 그러니까 남에 대한 공감 능력, 그다음에 수호지심,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이런 거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정말 수백 번 확인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예전에 뭘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저는 인식 자체가 없다고 봐요. 이자는 평생을 살면서 공적인 어떤 사명감이나 공적 가치에 대한 헌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자고 오로지 사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행태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게 윤석열의 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